안녕하세요. 금쪽명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마주합니다. 늘 웃고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다. 저렇게 긍정적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하지만 과연 그 웃음이 전부 진심일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웃음이 진짜 감정이 아닌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해집니다. 눈물이 날 일도 그저 웃음으로 넘기고 속이 뒤집히는 일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무마해 버립니다. 웃는 얼굴은 갈등을 막아주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해주며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진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진짜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혹은 그냥 지친 건지조차 구분이 어려워지죠. 이런 상태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웃는 얼굴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이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겉으론 문제없어 보여도 마음은 탈진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의 이중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일종의 감정적 분리 상태죠. 특히 여성 시니어층에서 이런 감정 억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일부러 씩씩한 척하고 배우자나 친척들 앞에서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어릴 때부터 웃어야 복이 온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웃음은 결국 자신을 지우는 웃음입니다. 타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애써 감추는 웃음이죠. 이런 웃음은 타인에게는 편안함으로 비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나는 늘 웃었는데 왜 외롭지? 왜 누구도 내 진짜 마음을 모를까? 그렇게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엔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늘 웃고 있는가? 진심으로 웃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웃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웃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워가고 있는 것인지. 웃음은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그 속에 진짜 감정이 없다면 오히려 가장 깊은 외로움의 방증일 수 있습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저 괜찮은 척 웃는 얼굴에 가면을 썼던 건 아닌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웃음이 많아서 참 좋아. 하지만 과연 그 웃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진심으로 즐겁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잘 웃는 사람은 착하고 둥글게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과장되게 웃는 사람일수록 속에 감춰진 감정이 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분위기를 무서워하고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편해도 억지로라도 웃어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웃음은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조심스러워할 때 먼저 박수치며 웃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유머를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그 역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메이커라는 칭찬을 들을수록 더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들의 진짜 감정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지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론 분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쌓이고 쌓여 폭발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말하죠. 그렇게 웃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아니요, 변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런 감정 억제를 더 오래 끌고 옵니다. 자녀와 손주들 앞에서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왔지만
그 웃음 속엔 수십 년간 감춰온 피로와 상처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렇게 감정의 공백은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고 어느 날 문득 스스로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고 느끼지? 바로 그 이유가 너무 잘 웃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참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 웃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감정을 감추는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속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끔은 웃지 않아도 되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억지로 웃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 진짜요? 와 대단하시네요. 하하 너무 웃겨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고 또 얼마나 자주 말할까요? 특히 누군가가 말할 때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사람들. 처음엔 밝고 친절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공감 능력도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도한 리액션, 과장된 웃음, 필요 이상으로 큰 반응은 자기 보호의 수단일 수 있다고요. 특히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무시당할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리액션 과잉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시들어가도 겉으로는 오히려 더 활기차 보입니다. 반응은 크고 표정은 풍부하지만 그 안에 감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감정은 깊숙한 곳에 잠겨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있을 때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타인의 눈치와 반응에 소모해 버렸기 때문이죠. 리액션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특히 이 같은 패턴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써온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평가를 내면화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아요라고 말하고 지쳐도 괜찮아요라고 웃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이야기가 재미있었을까? 나는 정말 저 사람이 좋았을까?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나 혼자 나쁜 감정 다 삼킨 건 아닐까? 감정 표현이라는 건 단순한 사회적 매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지키는 일입니다. 진심 없는 리액션은 나를 숨기는 것이고 나를 지우는 것이며 결국 나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무표정하게 듣는다고 해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듯 누군가가 과장된 리액션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심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려 리액션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꼭 활기차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감정도 있으니까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편의점 직원, 콜센터 상담사, 병원 간호사, 카페 아르바이트생. 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대개 웃는 얼굴과 함께 나갑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말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일까요? 감정 노동이라는 말은 단지 일하면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감정을 연기해야만 살아남는 직업군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들어도 얼굴은 웃고 있어야 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어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하죠. 손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네, 그렇게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점원. 밤샘 근무 후에도 환자 앞에서는 웃음을 유지해야 하는 간호사.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의 마비입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느끼지 않게 됩니다. 화도, 기쁨도, 서러움도 모두 흐릿해지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중 일부는 가족 안에서의 감정 노동을 경험했습니다. 자식, 남편, 시부모를 챙기느라 자신의 감정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며 익힌 웃음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유지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정을 눌러두는 삶을 오래 지속하면 결국 자기 감정 상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즐거운지, 언제 내가 웃는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상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를 나누고도 허전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의 마비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의 통증으로 드러나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정 노동자라는 단어는 특정 직업군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가 했던 수많은 웃음과 괜찮아요는 어쩌면 연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감정을 표현했는가? 그리고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곁에 있는가? 아니면 나조차 내 감정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감정 노동을 멈추는 건 어렵지만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숨기거나 꾸며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일부입니다. 웃어야 예쁘다. 표정이 왜 그래? 무서워 보여. 밝게 인사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이런 말들은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당연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웃는 얼굴을 사회적 예의로 배웠고 밝은 표정을 성격 좋은 사람의 증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만들어낸 표정일 뿐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미소 소셜 스마일라 부릅니다. 진심과는 무관하게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얼굴 표정.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곧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표정은 결국 진짜 감정을 덮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후에 생깁니다. 내 마음은 화가 나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을 때, 속은 불편한데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기 감정과 외부 표현 사이에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 괴리는 심리적 피로, 정체성 혼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웃고 있는데 기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조화는 오래될수록 깊어집니다. 실제로 웃음이 강요되는 환경에서는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착한 학생이 되기 위해, 직장에서는 팀 분위기를 위해, 가정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웃습니다. 웃음이 감정이 아니라 역할이 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연결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제각각, 누구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표정과 말투로만 소통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이 강요된 웃음의 피해자이자 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온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울지 마, 밝게 웃어야 예쁘지라고 말하며 자신이 배운 규범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웃음은 표현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진짜 감정이 묻어나는 웃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진심 없는 미소가 관계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진짜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관계는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짜 미소 100개가 아니라 진짜 눈빛 하나입니다. 강요된 웃음 대신 있는 그대로의 표정과 감정으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피곤함이라면 이미 마음이 닳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의 과로란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맞추고 억누르며 살아가다가 생기는 심리적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냥하게 말하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 참석하며 내 속마음과 다른 표정을 짓는 것.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행위는 결국 감정의 근육을 고갈시킵니다. 처음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별일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이유 없이 허탈한 기분이 몰려옵니다. 그건 게으른 것도 유난 떠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더더욱 이런 감정 과로에 익숙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며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감정은 뒤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참아라 말하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 속에서 수십 년간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몸속 어딘가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는 분노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로 혹은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의 누적은 뚜렷이 드러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받아주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왜 항상 참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쌓아온 감정이 어느 순간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감정의 과로는 남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앓게 됩니다. 말하자면 좋은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배려하고 웃으며 응대하는 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역할 속에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과로는 자기 소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누구와 있으면 편한지조차 모르게 되는 거죠. 감정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그 말이 좀 상처였어요.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사회.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제는 마음부터 쉬게 해주세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당신 자신이 인정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웃는 얼굴이 정답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남들에게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해, 또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수많은 감정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된 것은 억지로 웃고 있는 나를 매일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웃는 척, 괜찮은 척, 밝은 척. 그 척이라는 가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내 마음까지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웃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연습.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억지로 리액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진심은 눈빛에 담기기도 하니까요. 마음이 힘든 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있는 편이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고 때론 죄책감마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뚝뚝한가?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감정에 충실한 나와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이 진짜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대신 내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솔직해도 됩니다. 그 관계는 억지 웃음 없이도 눈빛 하나로 충분히 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당당할 수 있다면 그날은 잘 살아낸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오늘 웃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질 때쯤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웃음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웃음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 진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